자, 교육진과 입시 모시던 모습 시간입니다. 아이고, 지각 겠습니다, 지각. 네, 지각. 네,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새로운 분 모셨으니까 지각을 용서해 주시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MC 클럽 내용입니다. 올가국어 수능관 김지현입니다. 저는 올가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예, 대고대였던 대로. 새로운 분 이렇게 국어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지각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이구 이런. 자, 예고했던 게 이제 오늘 그 육모에서 국어 관련 좀 특별한 방송을 좀 해드리겠다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예고됐던 내용을 갖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모의고사 치기 전과 후로 많은 것이 결정된다. 네, 이런 이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어쨌든 그래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어, 수학이 메인 과목이에요. 언제나.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수능은 국어, 수학을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이 잘 아시겠지만은 특정 시간 동안에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거나 진행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즉 12년 동안에 축적된 결과가 나와서 뭔가가 결정나는 거는 물론 탐구도 마찬가지지만 국어와 수학이 이제 수능의 메인 두 과목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고3 때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어죠. 그래서 사실은 실현 가능한 내용을 갖고 방송을 전달해 드려야 뭔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육모의 시의성에 맞춰서 또 학생들이 긴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때 뭔가 좀 하면은 또 바싹 또 뭔가 좀 하면 또 바싹 좀 더 이렇게 계기가 되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가 김희선 원장님과 우리 지훈쌤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육모 이후에 전과 후에 국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지금 이 방송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수능 전에 우리 희선 원장님과 그때 혜림쌤이랑 해가지고 한 100% 적중했지 않습니까? 소름 쫙쫙. 소름 쫙 돋아서 비문학 지문 적중했잖아요. 늘 있는 일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전화 같은 거 안 왔어요? 뭐 이렇게 딱 맞추면 좀. 아유, 그냥 제자들이 전화하죠. 이런 사주 들고 오시는 분은 없어요? 세무조사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오늘 활발하게 좀 이렇게 댓글 해주시면은 우리 희선 원장님이 기분이 좋으시면은 막 모든 것을 방출하시는 분이니까 좋습니다. 좋은 기운을 막 심어서 댓글로 막 이렇게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모든 분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댓글로 인사 지금 3분 남겨주셨는데 더 계속적으로 댓글 올려주시면 먹태깡님, 딸기님, 먹태깡님, 딸기님, 반갑습니다. 딸기님, 반갑습니다. 다들. G.O.D 희선쌤 오셨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네. 자, 육모 국어 전과 후 첫 스타트를 한번 끊어주시죠. 일단 시간이 육모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육모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딱 2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문제집을 들고 왔어요. 아이고 이 준비성 보세요. 야 이거. 근데 약간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건 아니고 사실 상위권 학생들은 뭐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3 학생들이나 N수생을 지도하다 보면 지문 이해는 좀 하는데 선지의 어떤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선지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단시간 안에 그러니까 육모 전에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책으로 요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이건 이제 이투스북에서 나오는 개념어 벗기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개념어 몽땅 벗기기는 조금 선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이거 뭐 한 번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선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 같고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 이렇게 단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N수생도 어려워하는 게 그 단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합성어, 파생어 또는 뭐 접사, 어근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개념은
겨울방학 때 다 완성이 되셨을 거고, 그 완성된 개념으로 계속 지금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문제집도 푸시고 하시겠지만 만점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문법이. 그래서 문제풀이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지금 시점에는 싶어서 요거 이제 상상국어연구소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되게 방대한 내용이에요.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단원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시면 문학 개념어랑 언매 요거 두 개는 좀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단기간에 학생들이 네, 단기간에. 하기 좋은 지금 뭐 방법인 것 육모가 같아요. 너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 6월 4일 화요일. 네. 또 화요일이에요 또. 네, 그죠? 뭐 원래 목요일 날 목요일. 모의고사는 항상 목요일이었는데. 그렇지 이번에 않습니다. 현충일이 화수목간에 있었죠. 그러니까 좀 올해는 좀 또 특이한 요일이 또 네. 화요일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 그렇게 해서 끼고 싶었어? 요일로. 이거 불리함을 생각하시는 지금 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공중파에다가 이거 뭐 믿음이 또 왜 이러실까? 실제 뭐 한 뭐 10,000, 20,000 들어오는데 이거 방송 안 그냥 힘드세요? 생각하시면서. 어저께 굉장히 무리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전날부터 무리했어요. 예, 그 어제 전날까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1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최근에 술을 잘 안 먹는데 요즘에 새벽까지 막 그 너무 오랜만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 아침에 네. 갑사 좋던데요. 갑사 대전 갑사. 동학사 갑사 그 갑사. 그 동학사 갑사의 그 갑사. 동학사는 되게 번화한데 그렇죠. 갑사는 산이더라고요. 예전에 가봤습니다. 아유. 첫 남자친구와 함께. 눈이 막 엄청 내려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내려왔어요. 야, 이게 희선 원장님의 장점이야. 이게 뭐 방송이나 상관이 없어. 빨리 댓글 올려주시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갖다 놓고 막 추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희선 원장님께서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요청하셔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갖다 놓고 움직여달라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뭐 책에 대한 어떤 소개보다는 네네. 육모의 국어가 사실 이제 신유형도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실험하죠. 그래서 보통 육모에서 수능의 신유형을 네.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구모에서 난이도 조정을 최종 점검하고 그렇게 이 두 가지로 이제 평가원이 공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원래 이제 육모의 신개념, 신유형이 나오면은 올해 수능에서는 이게 신유형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적중을 있는 해야 거죠. 되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유형이 하나 있는데 네. 적중 안 되면 자, 댓글 하나 하트 올려주세요. 하트도 올라가야지, 내가 눌러야지 이제 하트. 자, 하트 눌러주세요. 그 작년 육모를 기점으로 이제 정부에서 뭐 킬러 문항을 조금 자제해라 이런 약간 지침 아닌 지침이 평가원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뭐 조심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였거든요. 육모, 구모, 수능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면서도 약간 미시적 독해, 거시적 독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유형이 요약하기 유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1문단부터 6문단까지 있다면 한 3, 4문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3, 4문단에서 글을 쓰는 실제 순서랑 논리적인 순서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면을 먹으려면 물을 먼저 끓여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글을 쓴다면 라면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라면을 끓이려면 물을 먼저 끓이고 그다음 라면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글 순서랑 실제 논리적인 어떤 전개 순서가 다를 때가 있는데 그 신유형에서는 실제 논리적인 전개 순서를 요구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3, 4문단의 어려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유형을 아마 육모 때 좀 신유형으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려면 이제 학생들이 좀 거시적 독해도 가능하면서 중간중간에 약간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볼 수 있는 조금 고도의 독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뭐 응용이라든지 보기에 적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딱 짚을 수 있는 게 그 요약하는 유형인 것 같아요. 네. 새롭게 네. 요약 유형의 문제를 낼 것이다. 네.
안 맞으면 어떡하죠? 육로에서는 네. 재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안 나오고 반수생이나 재수생들이 좀 재수생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재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육로에서 좀 재수생에 비해서는 네, 그렇다고 약한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한 네.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재학생들은 내신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기 때 수능 공부를 사실 충분히 하기는 어려워요. 물리적 시간이 N수생에 대해서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1학기 때는 좀 차이가 나는 편이고 대신 이제 내신이 다 끝나면 2학기부터는 뭐 N수생도 고3도 다 수능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그렇죠. 따라 네. 따라잡느냐 못 따라잡느냐 요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댓글이 올라온 거. 네, 올라왔네요. 있습니다. 네. 아, 뭐 예찬이지. 이거 오늘 방송 제목은 희선 예찬입니다. 네, 고3이고 모고 항상 1등급인데 오모 성적이 좀 아슬아슬했다. 안정적인 1등급이 되려면 준비를 어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그 5월 모의고사 문제를 살펴봤을 때 네. 수능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그 EBS가 연계된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수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서 그 오모만 가지고 지금 1등급이 자주 나오신다는 그 학생의 정확한 성적 지표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1등급을 목표로 지금 하시는 상황이면 비문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요즘에 약간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는 인문지문 되게 쉽지 인문 철학 네. 되게 무난하지.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맨날 이기론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는 거 아니야? 되게 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 인문 지문이 뻔하지 않게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고난도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예전에는 뭐 법,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것만 어려웠다면 조금 지금은 인문 지문 난도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문 지문 대비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작년 수능을 보면 현대 소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 중에서도 이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었는데도 선생님 그 수능 치고 났는데 비문학은 워낙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현대소설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웠던 이유는 원래 예전 현대소설은 특정 줄거리가 되게 딱 특화되는 어떤 장면을 줘요. 갈등도 되게 분명하고 이 사람은 약간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조금 순수한 사람 이렇게. 근데 요즘 트렌드는 그 주인공의 내적 진술이 되게 추상적인 작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현대소설도 비문학 철학지문처럼 약간 계열화를 시켜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론을 파악하듯이. 그래서 그런 지문을 좀 연습을 해두시면 지금 최상위권이시니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거 어디서 들으신 적이 없으시죠? 네. 첨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수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시사성이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고 교수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교수라는 직업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그 세상과 인간의 문명, 인류의 문명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하는 거예요. 특히 국어라면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하죠. 그렇다면 최근의 시사적인 주제가 뭐겠냐는 거예요. 최근에 인문사회 쪽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 혹은 이공계에서 생각해야 될 것, 그건 바로 뭐냐면은 AI 시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연 AI가 인간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흥미 위주로 유튜브에서 흘려듣지만 그분들은 정말 진지한 성찰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인간의 본성, 인간에 대한 근원적 탐색,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수능이에요. 지문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 희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문사회 지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저도 100% 공감하고 네. 그래서 인문사회 지문에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소분류를 제안해 드린다면은 인간 네, 그다음에 도대체 이것을 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는 뭔지 정체성이 뭔지 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또 현대소설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대시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를 감상할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현대소설처럼 이 시도 비문학처럼 그렇죠. 특히 선지가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판단을 할 때 독서 파트를 읽을 때는 되게 엄밀하게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를 읽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느낌으로 네. 읽거나 네. 아니면 뭐 화자가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응시를 하신 5월 모의고사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우리가 모두 바다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넓고 광대할 것이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현대시는 되게 개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시인이 바다는 아주 좁은 거야. 바다는 되게 세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구나 하고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자꾸 그 네. 시에 자기의 상식이나 뭐 배경 지식을 넣으면 5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그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네. 시에서는 바다를 작은 이미지로 봤어야 이제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와 까치를 본다면 까마귀가 조금 더 약간 불길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현대시의 대부분은 까치가 약간 조금 비열한 까치가 조금 인간과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뭐 이런 이미지로 형상화가 많이 되고 까마귀는 오히려 의지가 있고 고독하고 이렇게 형상화된 작품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신 수업할 때 외웠던 맞아요. 어떤 특정 시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하늘을 본다면 이상 뭐 별을 본다면 꿈 이렇게 어떤 시어의 의미를 외우는 공부를 이젠 그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고전시가도 그런 트렌드예요. 맞습니다. 고전시가에서도 뭐 매화가 나온다고 무조건 임금에 대한 충성 이렇게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문맥을 세밀하게 독해하는 학생들이 정말 수능에 유리해요. 그래서 전 국어 공부를 조금 일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정말 그 텍스트를 읽는 법. 그것이 수능 점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육모가 얼마 안 남아서 단기간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조금 정말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읽는 법을 일찍부터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뭐 항상 100% 공감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까치 까마귀 잘 비유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실제로 그 시가 그렇죠. 있기 실제 때문에 보면 까마귀가 멋있어요. 네, 맞습니다. 까마귀가 커요. 그리고 등치가 네, 네, 네. 커요. 등치가 아주 엄청 커 까마귀가. 한라산 가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뭐 정상이. 저기 우리 동네 제 고향 평택에도 많아요 요즘에 갑자기. 그렇습니까? 까마귀가 그냥 쭉 날라서 근데 뭐 밭을 황폐화시킨다고 하는데 멋있어요 일단 까마귀는. 네. 근데 까치는 좀 귀엽죠. 서양에서는 사실은 까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열하게 맞아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형상화 시켜버리면은 그런 것들이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금 계속 과학기술과 이제 결합을 시키는 역할을 지금 맡아드리고 있는데 네. 챗GPT예요. 이게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풋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희선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해야만이 인풋을 넣을 수 있어요, 인간이. 그래야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지금 희선 원장님이 해석하신 부분들은 100%가 아니라 1000%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언어에서, 국어에서. 왜냐면 평가원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교육과정 내에서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시험을 내는 거거든요. 네. 평가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미래사회의 교육 트렌드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챗GPT로 진행하잖아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이야. 어떤 사람이 영어를 못해. 근데 분명히 그 연구자가 영어를 해야 돼. 줌 회의 때 막 영어를 해야 돼. 옛날 같으면은 자격 미달. 미안하지만 너는 영어를 못해서 아쉽지만 이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자가 될 수 없어. 요즘엔 제한이 안 돼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한이 안 돼요. 왜? 통번역 프로그램을 동시에 키고 하세요. 다만 당신이 이 분야에서 정말 전문적 콘텐츠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요. 이걸로 바뀌었다니까요, 세상이. 다행이네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가 온 세상이 안 돼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맞는 말씀이신 게 그 교육과정 해설서가 정말 계속 바뀌지만 뭐 네. 6차, 7차 계속 그 지금 뭐 2009, 2015 계속 바뀌지만 항상 그 문두에 있는 말은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 수능 시험 국어 영역에서는 목적인 거예요. 네. 네. 특히나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 책을 번역해야 돼. 영어 책을 번역해야 돼. 그럼 어떻게 번역하죠? 번역기를 돌리죠. 번역 파일을 돌립니다. 그럼 번역 파일을 돌리면 번역기의 내용이 나오죠. 그럼 이걸 갖다 놓고 또 뭘 하죠? 챗GPT에게 가서 가다듬어 달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거의 완벽한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번역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국어시험, 수능 국어시험이 추구하는 게 뭐냐. 결국 정확한 언어의 활용에 대한 인풋 값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가치가 긍정적이어 봤자 어떤 상황에서 인풋 값 자체를 까마귀의 고독함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까마귀의 고독함을 넣을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 희선 원장이 말씀하신 건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하트 올라가고 우리 희선 원장 오니까 이거 좀 지금 반응 좋네요. 반응이 너무 네. 뜨거워요. 세팅을 네. 못 봐가지고. 네, 댓글 중에 네. 강아리님, 요거는 이제 지난주 방송 강아리님 오랜만입니다. 네, 강아리님. 네. 항상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을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계셔요. 지난주에 사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전제 발표되면서 지역인재 전형이 현재는 지금 고등학교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 중3부터는 지역인재 전형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3 때 이사를 가야 그러니까 미루님이 되더라고요.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걸 착각을 합니다. 아. 제가 죄송해요. 네. 요즘에 맞습니다. 그래서 현 중3 하트 올라갈 때 네. 자기 실수를 하는 것도 어디서 배운 거야? 이 방송 스킬을 도대체 어디서 빨리 배운 거야? 물타기해서 실수를 또 빨리 또 이렇게 저기 해야 돼. 맞습니다. 예, 당연히. 실제로 그 아산 지역, 충남 뭐 이런 데 신도시인데 약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정말 집값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지역이기만 하면 돼. 지방이기만 하면 돼. 맞아요. 네. 수도권, 수도권만 비수도권만 하면 돼. 그러니까는 뭐 저기 전주 살다 청주 가도 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시간이 흐르면 그것도 제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 초등 정도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6년을 동일 지역 거주를 했을 때 의대 입결에 지역 인재 전형을 허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제 우리 내용님께서 그래서 착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우님이 말씀하신 것도 왜냐하면 예전에 그 고교학점 지역 인재 저기 할 때는 네. 거기서 이제 10년을 의대를 그 지역에서 10년을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는 대신에 중학교 3년 거의 농어촌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를 어디로 보냈느냐가 네. 결국은 그게 맞아요.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기서 고장이 뿌리를 되는 내리라는 거니까. 거죠. 그래서 의대를 나와도.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 그러면 거기에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비수도권에 거주만 네. 하면 돼요. 비수도권에 중학교 3년 맞아요. 거주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네. 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는 화산중 상상고 가능하다. 네. 여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다시 국어로 돌아가죠. 네. 지금 물타기 우리가 당한 겁니다. 예, 자. 딸기님부터 질문해요. 네. 딸기님. 질문을 하나씩. 네. 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드려야 돼요. 질문이 네, 막 그냥 올라오군요. 올라와요. 그래 맞아요. 아, 네. 네. 막 들어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답변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딸기님 국어 선택 화작을 했어요. 아, 네. 네, 화작을 했는데 의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매하고 화작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거야. 화작을 선택한 거예요. 차이가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날까요? 올해도 또 그런 거는.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보다는 차이가 줄었어요. 네, 예전보다는.
네, 예전보단 차이가 줄었고, 그리고 이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예전에 언매를 다 선택했다면 요즘에 화작 선택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화작을 정말 선택을 확실히 하실 거면 화작을 꼭 무조건 시간을 재보셔야 돼요. 시간. 화작에서 너무 그 지문이 길거나 아니면 뭐 제시문이 길거나 할 때 시간을 너무 거기서 끌어버리면 앞에 이제 비문학을 못 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건 부담이 되시겠지만 화작을 선택하신 순간 화작은 무조건 만점 나와야 돼요. 네, 무조건. 화작에서 단 한 문제도 오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 지금 화작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돌리시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엔제라든지 아니면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그런 걸 매일매일 조금씩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작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어떤 개념을 공부할 것도 딱히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무슨 선택지가 막 복잡한가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되게 깊이 들어가면 선택지가 은근히 되게 지역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가원에서 말하는 어떤 현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현황은 자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평가원은 땡땡의 현황 했을 때 그 현황을 되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만 이것은 현황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지문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선지에 나온 용어의 범위를 내가 생각하는 범위랑 평가원이 생각하는 범위를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쭉 훑으시고 매일매일 화작을 조금씩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작은 사실 훈련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뭐 화작 선택이야 뭐 만점 받겠다 깔고 가는 거죠. 그 똑같아요, 리스크는. 그 11문제 그거를 무조건 다 만점 맞아야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조금 타격이 좀 있죠. 네, 타격이 있어요, 화작은. 일단은 한 2점에서 그 최소 2점에서 맥스 4점까지를 네, 손해를 보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고, 그 2점과 4점을 포기하는 대신 나는 다른 것에 공부 시간을 갖겠다예요. 그렇죠. 이 선택지가. 이런 선택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중3서부터 시작해서 문법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중학교 때부터 문법 공부를 강화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현 중3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지는 시험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중학교 과정에서 초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맥락이 있었던 건데, 지금 고3은 어차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선택을 했을 때 전략은 방법이 없어요. 네. 작년 그 수능 화작도 보면 45번 문제가 제일 오답률이 높았어요. 근데 45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오답률이 높았다는 건 시간이 없어서 맨 마지막 문제를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화작을 하실 거면 그 정확한 시간 안에 무조건 맞춘다로 계속 매일 훈련을 하시면 언매를 선택 안 했을 때 오는 어떤 손해, 이거를 조금 그래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아이고 뭐 지금 뭐 작년 킬러 문항 배제되고 난 수능 국어부터 기점으로 조금 그 유불리의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근데 그 킬러 문항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치만 뭐 그래프나 계산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만 어려운 문제를 쳐내는 거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뭐 사고 과정이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지문의 여러 군데를 합쳐야 선지 하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애초부터 킬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정답률에 대한 기준점으로 따졌을 때 뭐 4%, 0점 몇 프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과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이랑 낼 수 있는 건 수학이랑 과학, 일부 사탐 과목 외에는 불가능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는 언론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킬러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도 언론에서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은 정답률 자체가 아무리 어려워도 국어는 기본적인 정답률이 20%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이상의 이슈거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평가원이 그 정도의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압박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국어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그 같아요. 작년에 킬러 문제 이렇게 7개 정리해준 땡땡일보조차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시한 건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 7문제가 다 정답률이 낮은 것도 아니었고,
특정 영역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7문제를 제 조교들과 한 18시간 정도 검토했는데 어떤 기준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슈는 이미 사라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국어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국어는 사실은 킬러의 배제에서 국어와 예를 들어서 그 수학, 그다음에 카르텔에서의 국어의 모의고사, 회사, 그다음에 출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결합되어진 사실 이거는 잘 지적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수능 지적당한 출제자들이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해요. 회사는 방향을 살짝 바꿨습니다. 네, 리트로. 네, 가셔야지. 네, 살짝 바꾸긴 어떻게 하는 했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 게 사실은 출제위원들 데려다가 쓰고 그러면은 그 곤란해요. 사실 그것도 그렇죠. 안 좋은 거였어요. 공정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수능은 공적 재화잖아요. 그렇죠. 공적 재화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일단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경제활동은 그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그 이슈는 사라졌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평가원은 수학과 과학의 난이도 조절 그 다음에 투 과목과 원 과목에 있어서의 변별성에 대한 조정 여기에 지금 현재 온 신경이 지금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정답률이 어떤 과목이든 언론에서 보도한 그거 정답률 높았잖아요. 네, 높았어요. 아마 땡땡일보도 보면서 되게 긴장했을 거야. 이거 갖다가 누가 반론 보도하면 안 네, 되는데 맞습니다. 30%나 되는데 이러면서. 네. 그리고 그때 뭐 나왔던 지문은 사실 교과서에 있던 내용도 있었고 네. EBS 수능 특강에 있었던 내용도 네. 있었고 그렇다면 교과서랑 EBS 수능 특강 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 논리라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어는 다시 그 예전의 트렌드로 돌아가는데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은 없겠지만 뭐 표 분석이라든가 뭐 도표로 분석한다거나 해석을 한다거나 하는 거를 뺄 수는 없어요 다시. 네, 작년에도 나왔고 계산 문제는 나올 겁니다. 네. 왜냐면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챗GPT를 써야 되는데 인풋 값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1차적 가공 행위가 있어요. 거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추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평가 시스템에서 그걸 뺄 수는 없어요. 그걸 빼면은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 평가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출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어에서 얻은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요. 네. 네. 영어책으로 획득한 리터러시 능력이 국어에도 전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약간 관련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 독해 지문도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제재를 이렇게 쓰는 그런 네. 지문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말 모국어로 약간 번역했을 때 견문장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 능력을 갖추셨다면 국어에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네. 뭐 저도 네. 뭐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시문 자체가 동양적 사고를 갖다 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현대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문학, 다시 말해서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놓고 이제 그를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보편적인 인간이 그 저자가 독자를 상대로 하는 글을 쓰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영어 과목이 이제 논리적 전개가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로 역추론할 수도 있고. 네, 역추론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논리적 사고력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요즘에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국어 시험지도 보고 그러면은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영어에서 아무리 그렇게 논리적 사고를 얻었더라도 또 국어에서 그런 어휘력이 좀 안 된다면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그 육모의 연장선상으로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뭘 해야 될까요? 자꾸 네.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N수생 말고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고3은 학기 중에 어휘력을 이렇게 막 디벨롭 시키기는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옆에서 막 실무를 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주간지 풀고 있고 한데 내가 옆에서 어휘력을 높이는 어떤 단어장을 공부한다든지 내가 지문에서 몰랐던 단어를 정리한 걸 외운다든지 하면 나만 약간 정체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본이 안 된 학생들도 약간 조금 높은 수준의 어떤 문제를 계속 네. 푸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방학 때는 학교에 안 가잖아요.
내가 내 자유로 이렇게 네. 플랜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방학 때 그 어휘력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N수생들은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나의 오답의 이유를 궁극적으로 파고들고 가면 결국엔 내가 어휘력이 낮거나 문장 구조를 잘못 이해했거나 요거 두 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을 좀 높이는 활동을 학기 중에 못 하시더라도 네. 방학 때 꼭 하셨으면 네. 그러면 반드시 고득점이 나올 겁니다. 네. 가치가 끊기질 않아. 아, 그럼요. 네. 어휘, 그 영어에 대해서 제가 또 혹시라도 그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독해가 도움이 된다. 영어 독해를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런 거죠. 모든 것은 사실상 관련이 있고 네. 모든 것은 도움이 됩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국어의 비문학을 독해하는데 영어의 어떠한 독해의 어떤 힘이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했다. 이해했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했다. 한자로 이제 이해했다라고 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세요? 이해했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뇌가 떠오르죠. 머리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해했다는 이거예요. 머리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답이 내려졌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에서 이해했다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으세요? 이해했다. 알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아유, 갑자기 뜬금없이 understand. 그죠? 네. understand. 또 뭐가 있죠? IC가 있어요. IC. IC. 그냥 IC가 뭐죠? 이해했다.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라는 거죠. IC. IC가 뭐죠? I. 눈. I, 내가. IC. 봤어. 그러니까 이게 서양식의 어떠한 직관과 실제를 바라보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우리의 어떠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해하는 것은 약간의 또한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도움이 되지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이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이거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지금 댓글 쭉 나오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네. 바쁘게 또 다음 댓글인데요. 일반고 고3 네. 딸, 의학학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국어 모고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포기하고 네. 사합 5를 영수탐탐에 맞추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선생님 제자라고 생각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에는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나오는 이유. 네. 안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이제 상담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분한테 자녀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왜 안 나오는지, 주로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가 부족한지 이미 고3 지금 1학기쯤 됐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약점을 조금 찾아서 그 약점을 좀 보완을 하는 방법은 가장 노멀한 방법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학생이 보니까 그 국어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 분명히 국어에 흥미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학생들은 점수를 올리려면 오히려 잘 나오는 걸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이 엄마 난 너무 비문학이 어려워 비문학을 못하겠어 하면 어거지로 비문학을 시키지 마시고 반대로 그래? 너 그럼 문학은 좀 잘하니? 문학을 계속 시키세요. 그래서 문학을 만점 맞는 전략으로 가셔야 그래도 국어도 약간 등급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흥미 있는 걸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게. 입시 쪽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4개 학부를 의학학계를 쓰는 데는 고려대, 그다음에 약대, 중앙대, 약대 없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적인 게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영수 탐탐으로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 연세대밖에 맞출 수 있는 없거든요. 게. 연세대는 탐탐이 돼요. 근데 지금 연세대는 체제가 그 체제가 아니에요. 연세대는 2개 모듈 등급의 영어가 꼭 3등급 이내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탐탐인데 그때도 2개 모듈 등급도 꼭 국어 아니면 수학이 포함돼야 돼요. 학생 수학을 좀 잘하고. 제가 볼 때 이 학생은요 내신이 일단 좋은 거예요. 수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의학과를 수시로 가려고. 그렇죠. 근데 국어가 모의고사 내신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1점대니까 의학과 계열을 하려는 거고. 근데
4개 하부 체제는 지금 의학학 계열 저기서 이화여대 의대도 또 4개 하부 저기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 탐탐은 안 돼요. 국어가 고대도 국어가 무조건 4개의 영역이라고 딱 지정했기 4개의 영역 합 5라고 지정됐기 때문에 국어는 여기 고려대 같은 국어죠.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히시는 게 좋으니까 뭐 연대만 이렇게 보실 수는 없으니까 그 수능 국어는 문학이 독서보다 훨씬 더 EBS 연계 체감률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문학 연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수능 특강이라는 그 연계 교재에 수록된 현대 소설 부분이 예를 들어 발단이라면 수능에는 뭐 절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그냥 제목이 똑같지 사실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한테 문학 공부를 할 때 조금 그 연계 교재를 넓게 공부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줄거리를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작품이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수능 특강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학을 만점 맞고 문학에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조금 비문학을 풀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정확한 상황을 아시면 추후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정확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예. 지금 막 밀려 좀 빠르게 진행해. 빨리빨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밀려있어. 질문들이 막 밀려있어 지금. 당아리님. 네네. 중1 때 당아리님은 저기죠? 자녀분이 저쪽에 네네네. 그 부모 맞죠? 예. 전라도. 네, 그쪽에. 알겠습니다. 네. 중1 때 국어 지필이나 수행에 아예 실점이 없었는데 잘하던 학생이었나 봐요. 고1 들어가서 평균 이하 지필 점수가 나와서 알아보니 문법이 어렵다고. 그래서 혹시 고1 때 문법 마스터를 하지 않으면 고2 때는 문법이 나오지 않는다는데 그 수능 때까지 그 구멍을 어찌 메울지 걱정이 큽니다. 기숙학교라서 그 인강은 즉시 패득이 없어서 또 죽어도 현강을 하겠다지만 기숙학교라서 대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문법이라는 영역은 수능 문법이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내신 문법은 정말 학생들을 틀리게 하게끔 세팅을 해서 내기 때문에 내신 문법이 훨씬 어려워서 어떤 인강으로도 내신 문법은 커버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강 수준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강 수준은 아무리 유명한 문법 인강이라도 그냥 수능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정말 내신 문법이 고민인 거면 그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를 계속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학교에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지 수능 문법만 계속 푼다고 해서 내신 문법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인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신 문법. 여기도 그랬어요. 지금 그 당아리님이 네. 아이가 인강으로는 해결 안 된다. 네, 해결이 현강을 안 돼요. 듣겠다. 네. 지금 아이가 어떤 현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기숙학교잖아. 현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그 학교 전문 내신 강사를 네, 찾아가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뭐 그 학교의 내신을 계속 전문적으로 받던 학원을 찾아가셔야지 뭐 분당이건 대치동이건 그냥 수능 현강을 들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상산고에는 뭐 상산고 전문 내신학원 전주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를 가셔야 될 것 네. 같아요. 학교가 어딘지 모르지만. 상산고예요. 그러면 거기로 가셔야. 아 근데 네, 그럼 거기로 가셔야. 상산고 전문 내신 강사를 제가 2달 전에 스카웃을 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없어지지 않았나, 거기? 없어졌습니다. 네. 그 사람을 제가 제일 처음 죄송한데 그 사람을 제가 동탄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거의 가만히 있는. 그 다음 저 질문은 네. 민우님이 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충남대 그거. 어떤 거죠? 네, 다른 대학교랑 충남대가 통합한다고 해서 지원이 꺼려진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아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이제 글로컬 대학 구조라고 해가지고 지방 거점 국립대끼리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력 정원이라든가 이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함부로 자를 수도 없거든요. 글로컬이 안 되면 오히려 문제던데요. 큰일 나요. 네, 글로컬이 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망하겠구나. 네, 네, 맞아요. 거점 국립대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글로컬로 들어가셔야 졸업장이 내가 졸업한 학교로 나오지. 그렇죠. 내가 네. 졸업한 학교로 나온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분은 어제 설명회 오셨던 분 같아요.
내용이 보니까 그런가요? 그거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에 있어서 이제 거점 국립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대랑 창원대랑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경남대가 사립이에요. 경상대가 국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는 조만간 고등교육기관이 손을 다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인구 감소 시대가 돼요. 작년도 우리가 보면은 지난달에 우리가 19,000명이거든요. 신생아가 19,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30만 대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 30만 대가 붕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 하나가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스탠포드, 칼텍 이런 데가 정상화되는데 수십 년의 시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고등교육기관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방 국립대 간의 통폐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막 영남대 이런 데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뭐 특정 대학을 이제 저희가 말할 수는 없죠. 없지만 그 글로컬이 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럼요. 네.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가 돼서 인적자원적인 측면 속에서 물론 교육이긴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은 인적자원 측면에서 이제 배치가 돼야 돼요. 교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혁신이 우리나라는 아마 교육 분야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다음 교육 분야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지원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이제 들어갈까요? 네. 아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작년 킬러 배제 후에 국어 선지가 어떤 경향으로 변경되었는지요. 고3 현역 킬러 배제 전 1등급 나오던 아들이 변경 후 3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수하는 지금도 3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너무 속상하시겠네. 근데 그 킬러 문제가 배제되고 나서 이제 선지의 변화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선지의 길이지만 그 길이가 변했다는 건 선지를 반드시 한 3-4개의 의미 단위로 끊어야만 진짜 그 선지 딱 한 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선지 독해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런 그 선지에 있는 용어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상대적으로 지문 난이도를 쉽게 빼야 되기 때문에 선지에서 난이도를 올려야 되니까 선지를 반드시 그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보지 않으면 이 인간의 뇌는 명사 위주로 선지를 빨리빨리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읽은 명사가 지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선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적절하다고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그 선지를 잘 읽어보면 지문에 있는 명사는 그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만 그 문장 구조에 의하여 그 명사가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께서는 이제 N수도 하셨다고 하니 속도에 너무 매몰되신 것 같아요. 너무 대강대강 빨리빨리 읽어서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선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분의 그 자제분께서는 미시적 독해에서 요구되는 선지를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지문도 굉장히 정교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선지도 조금 의미 단위별로 많이 끊어서 읽어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명사에 이렇게 우리가 매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그런 학생들한테 서술어 위주로 선지를 뜯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똑같은 명사가 나오면 답이 아닐 확률이 더 높죠. 더 유의 깊게 봐야 되겠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한 다음에 자녀분이 맞아 엄마 나 절에서 틀렸어 라는 대답을 한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뭔가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국어를 1등급을 받고 우리가 N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의학계 혹은 최상위 대학을 이제 선호하는 학생이란 말이죠.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행동적 측면에서. 네, 그랬을 때 제가 아주 현실적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을 보셨는데 희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엄마 나 저래 라고 얘기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희선 원장님을 찾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국어는 그래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안을 한번 아이랑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희선 원장님을 찾아오시든 아니면은
그렇게 해석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국어란 입금의 학문이에요. 언어는 로직의 학문과 사유의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입금과 로직과 사유의 과정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오히려 현실적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오늘 아주 그냥 굉장히 잘 사시는 지역이 어딘지 간단합니다. 우리 저기 원장님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네. 우리 민수님이 또 아주 멋지게 포장 잘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없어요. 빨리 또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어 모고 성적이 1, 2학년 때는 1등급을 유지했었는데 3학년 돼서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학습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보면 좋을까요? 문과이고 비문학 파트는 고득점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컨설팅 적기는 언제일까요? 고3입니다. 문과시고 비문학 파트는 고득점이 나오면 독해력이 없는 편은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 예를 들어 어떤 일제강점기 배경의 현대소설이 나왔을 때 그 인물들의 대화가 이렇게 교차된단 말이죠.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분명히 그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 읽을 때 맥락 이해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기 때문에 개념어를 몰라서 틀리는 확률은 적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 이해에 초점을 조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육모 때 주의사항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소설도 약간 추상적인 내용을 독백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지문을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있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지금 어쩌죠? 컨설팅? 네, 컨설팅. 컨설팅은 육모 보고 바로 네네네. 왜냐하면 분석을 하는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고. 부모를 보고 하면 조금 늦죠. 그건 뭐 3일밖에 안 되니까 네, 육모 보고 무조건 컨설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한 번으로 끝나는 컨설팅을 또 한 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육모에서 기본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육모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에 구모 성적을 보고 그 중에서 타입 1으로 할지 타입 2로 할지 타입 3로 할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초 컨설팅은 육모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고, 그래서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치를, 해당 과목에 대한 목표 성적치를 구모에서 이루었다면,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랑 관련되는 거니까 내가 타입 1을 내겠다라고 하면 타입 1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통의 분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구모 때 다시 짜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육모 때 기본적으로 수시의 모든 타입을 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약 올릴 수 있잖아요. 혹은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구모 때. 그러면 양 내용을 갖다가 비교 분석해서 최종 확정을 구모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데, 보통의 구모의 성적에 있어서의 등급이 보편의 등급이 돼요. 잘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좀 적용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그 문학 걱정하셨던 그 자녀분이 분명히 모의고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를 다 모아서 그 문학에서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소설이면 서술상 특징을 틀리는 건지 보기에 적용하는 걸 틀리는 건지, 그래서 그 유형만 따로 꿰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면 돼.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계속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쯤에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주시죠. 다음 주는 육모 이후 아닌가요? 네? 이후 육모를 분석하는. 그렇죠. 네, 근데 다음 주가 육모 전이죠. 육모 전이죠. 네, 하루 전. 육모 전 한 번. 자, 그러면 다다음 주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육모 보고 육모 보고 네, 육모 보고 다다음 주. 네, 6월 3일이면 6월 10일. 네. 6월 10일 가능하신가요? 6월 10일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육모 전에 한번 팁을 드리고, 네. 그 육모 출제된 거 가지고 지훈쌤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고. 그러면 6월 10일이죠. 네네. 그럼 6월 10일 날 다시 한번 저희가 경향이나 이런 거를 짚어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 날 육모 이후에 이렇게 좀 진행하겠다. 이 육모 이후에 나오시라고 지금 강아리님께서 육모 이후에 빨리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지금. 네. 예. 당한이님 저희 교육진단 지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모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이 거의 교육진담의 그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구독자 분들이시고. 아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이 공익이고 있지만 보람과 즐거움으로 움직이는 게 원동력이잖아요. 저희가 네. 무슨 이게 그 경제 저희 구독자 보시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즐거움으로 합니다. 네. 사명감, 네, 네. 우리 자신의 멋짐으로 스스로 무장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하트와 움직여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항상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육모 분석은 6월 10일 날 국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송을 희선 원장님과 모시고 진행하겠다 약속을 드리고 뭐 다음 방송은 이제 어쨌든 의대 최종 확정됐어요. 의대 네. 최종 확정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파장들에 대한 기본 아웃라인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올해 입시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방향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미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되게 뜨겁게 많은 분들 참가해 주시고 참석해 주셨는데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하트 날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만 마치도록 하는데 계속 하트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행복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 K 영영님 저희가 저 컨설팅 신청하는 우리 저 전용폰 번호 올려드리면은 네네. 지금 컨설팅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교육진담으로 이제 완전히 그 단일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그 폰을 번호 암기하기 편한 걸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산만하게 저희가 그동안 진행이 돼서 이 교육진담 공용폰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최종 확정된 교육진담 공용폰을 가지고 레옹님이 항상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